미국이 왜 이래? 그 내용이 뭘까요? 이겁니다. 9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336%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금리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시장금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물론 미국의 시장금리는 국채금리 4.336보다는 월등하게 높죠. 시장이 벤치마크하는 금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추세선을 보면 무섭습니다. 예, 2007년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여러분 8월 21일에 4.342%까지 올라갔다가 8월 30일에 4.10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더니 9월 15일에 다시 4.33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결국은 최악의 상태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최악의 상태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서요. 여러분 시장을 지금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돈을 안 쓰게 되면 최악의 상태가 오거든요. 그러면 침체의 시작점 당연히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체의 시작점. 제가 왜 이렇게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고 실제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올 거냐. 또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추세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추세선으로 보여드리면 그만큼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입니다. 2022년 1월 3일에 1.637%예요. 그러던 것이 4.336%로 가니까.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는 데는요. 세 가지 이유, 물론 이유는 엄청나게 많겠지만 일단 세 가지 이유가 핵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은 분석을 합니다. 뭐냐고요? 당장 물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6월에 3.0%까지 떨어지더니요. 작년 6월에 9.1%였거든요. 7월에 3.2%, 8월에 3.7%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3.7%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국제유가가 지금 서부 텍사스한 중진류만 하더라도 배럴당 90달러가 넘어섰으니까요.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94달러, 90달러까지 올라갔죠. 여기에 북해산 브렌트유도 93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국채금리에 압박을 가합니다. 물가 올라갈 거야. 분명히 그러면 기준금리 올릴 건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통화량이 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통화량 때문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이건 아니면 자산시장이건 많이 번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보시자고요. 2022년 1월입니다. 보시면 21조 8,401억 달러입니다. 이때가 피크예요. 최고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21조 8,097이에요. 4자가 어디로 갔습니다. 예, 뭔가 줄어들고 있죠. 예, 이 5월에는요 21조 7,542억 달러입니다. 8자가 7자로 바뀌었습니다. 7월 달에는요 21조 7,092억 달러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통화량을 줄여가죠. 줄여갑니다. 물론 2018년 1월에 13조 8,584억 달러에 비하면 올 1월에 21조 8,401억 달러는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굉장히 많은 수치지만 지금 뭔가 금리가 올라가서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미 연준 중앙은행은 통화를 줄이는 긴축 정책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긴축 정책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중에 돈을 끌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중에 끌어온다는 이야기는 뭐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판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있는 돈이 들어오죠. 그죠? 시장에는 종이가 남는 거고 채권이라는 종이 조각이 남는 거고요. 예, 국채든 말입니다. 아니면 주택 저당정권이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을 줄여가요. 통화량이 줄면 그 와중에 국채를 팔면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채는 공급이 되면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을 시중에서 끌어모으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물가도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침체의 깊이도 온다는 돈이 그만큼 귀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가 인상기가 될 때 말입니다.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입니다. 다 줄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금리가 올라가면 무서워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금리를 올릴 때 소비를 줄이잖아요. 유지 때까지는 긴가민가하고 있습니다. 인하를 하면요.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이게 금리를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더 줄입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금리가 안정기에서 길게 가는 게 경제가 좋아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들쭉날쭉 해버리면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하는데 그 와중에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죠. 문제죠. 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주가는 떨어지면 소비는 줄이고요. 소비를 줄이면 침체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다 말입니다. 최악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저는 일어나는 것. 이거 현실화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돈을 오래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돈을 오래 맡기면 이자를 적게 줘요. 10년 맡기면 4.243% 주고요. 2년 맡기면 4.969%를 줍니다. 더 많이 줘요. 2년 맡기는 게. 이게 결국은 터질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것. 그것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저는 분명하다는 거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진짜 최악 하나 보여드릴까요? 진짜 최악. 저는 이거 보면서요. 결국은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팔아제낍니다. 옛날에 2001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 국채를 별로 안 갖고 있어요. 786억 원밖에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성장이 되면서
2013년에는 1조 2,700억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쭉 떨어져서 2022년에 9,808억 원까지. 지금은요 6개월 사이에 거의 말입니다. 8,454억이니까 한 14% 떨어졌습니다. 14% 6개월 사이. 10년 사이에 34.2%가 떨어져서 4,346억 달러고요.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계속 판다는 이야기잖아. 미국 국채를 계속 팔면 또 공급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그래도 말입니다. 공급이 심각하잖아요. 통화량 때문에도 공급이 많이 일어나는데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중국의 국채까지도 계속 팔아 제끼니까 시장에 공급이 일어나죠. 일본도 팔거든요. 일본도 팔거든요.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 올라갈 수밖에. 그래서 저는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요. 결국은요. 장단기 금리 역전에 의한 침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채금리 올라가는 게 침체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금리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화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예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깊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요.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르니까 지금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 국채가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말입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34% 보유했거든요. 지금 24%로 10%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시장의 위협이라는 게 미국 시장이 흔들거리면요. 우리 시장도 당연히 흔들거린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알게 모르게 통화량도 줄여가고요. 그 와중에 물가도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침체는 오겠다 이거예요. 오는데 연착륙의 침체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 골디락스 아예 침체가 없는 재성장을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는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과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통화량이 늘어나서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고요. 미국은 통화량이 그나마 줄이니까 우리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통화 정책에 대한 생각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한번 우리가 미국의 침체가 언제쯤 올 것인가. 현재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나면요. 대부분 500일 안에 침체가 왔습니다. 지금은 9월 14일 기준으로 531일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 침체가 시작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예측하고도 굉장히 많이 벗어났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시시각각으로요.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를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드리거든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 지표가 뭘지 궁금해하고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